10월 가정의 달을 맞아 뉴욕 상담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뱅크아시아나가 오늘부터 윌시어 은행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사체로 발견된 김상호 씨의 사인이 권총 자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 첫날인 어제 건버걸에서 웹사이트에 200만 명이 넘는 접속이 폭주했습니다. 이민자 추방 사유 전과 중 음주운전이 최다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아직도 뉴욕, 뉴저지 일원에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여성과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이웃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제 뉴욕 가정상담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프러싱 백구경찰서 앞 가정폭력 예방의 달인 10월을 맞아 뉴욕 가정상담소를 비롯해 20여 개 파트너 단체들은 피켓과 플랜카드를 들고 프러싱 일대를 시가행진하며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침묵행진을 거리에 나온 시민들도 같이 호응하며 시가행진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뉴욕 가정상담소가 지난 25년 동안 계속적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자들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오늘 이런 행사는 커뮤니티가 함께 협력하여서 가정폭력, 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참여도 이어졌습니다. 존 뉴 뉴욕시 감사원장과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 피터구 시의원 등도 시가행진에 함께 참여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not only the Korean community, but the entire Asian American community and immigrant community in Flushing, and I'm very proud to join in this march.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더 이상 숨겨야 될 문제가 아니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의 모든 상담과 서비스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윌시어 은행의 뱅크아시아나 인수 합병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뉴저지에 본사를 둔 뱅크아시아나는 오늘부터 윌시어 은행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메리어트 호텔. 윌시어 은행의 고석화 이사장과 뱅크아시아나 황강일 이사장이 서로 인수합병서에 사인을 하고 악수를 건넵니다. 지난 2007년 순수 한인 자본으로 뉴저지에서 시작한 뱅크아시아나는 오늘부터 윌시어 은행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이로써 LA에 본사를 둔 최초의 한인 은행인 윌시어 은행은 현재 운영 중인 뉴욕, 뉴저지의 5곳을 포함해 뱅크아시아나 3개 지점까지 총 8개의 지점을 보유해 동부 지역 내 최대 한인 은행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28억 불이었는데 이번에 뱅크아시아나 인수함으로 해서 30억 불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한인 은행 중에서는 지금 one of top two 굉장히 강력하고 규모가 큰 그런 은행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고요. 인수 규모는 3,250만 달러로 지주사인 윌시어 뱅코비 뱅크아시아나 주주들과 옵션 보유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윌시어 은행은 이번 인수 합병을 계기로 회사명도 윌시어 스테이트 은행에서 윌시어 은행으로 바꾸고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모양의 새로운 로고도 공개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윌시어 은행은 미국 내 최고의 한인 은행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범행 닷새 만에 아이오니 아일랜드 인근 강에서 사체로 발견된 김상호 씨의 사인은 권총 자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스스로 총을 발사한 뒤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총격 살해 용의자 김상호 씨의 시신이 도주 닷새 만에 발견된 가운데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인은 총을 발사한 뒤 물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바 총상이나 익사로 인한 심장 박동 정지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 공보실은 어제 1차적 유관 부검 결과 김 씨의 입에서 총상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여동생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긴 사건 당일 정오 이후 셀폰이 다시 켜진 기록이 없는 점을 감안 사망 시점이 사건 당일인 지난달 25일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던 김 씨가 약품이나 식량 등의 준비 없이 도주를 지속하기엔 무리라는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이틀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밝히고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 김 씨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 첫날인 어제 건보거래소 웹사이트에는 200만 명이 넘는 접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접속자가 쇄도함에 따라 프로그램 오류와 접속 장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백악관은 예상된 문제로 풀이했고 공화당은 준비 부족이 현실화됐다며 비난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부터 개장한 뉴욕주 건보거래소 웹사이트에는 시작 첫 1시간 30분 동안 무려 200만 명이 접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접속이 폭주함에 따라 접속 불량과 에러 메시지가 뜨거나 웹사이트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 운영 건보거래소 웹사이트에서도 사례는 비슷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건보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보험 플랜들을 비교, 선택하고 최종 구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는 첫 단계인 계좌 개설과 개인정보 입력 과정부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가입 문의를 하려고 해도 이곳 역시 대기자가 몰려 수십 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6개월 동안 수백만 명의 가입자를 처리하기에는 건보거래소 시스템이 역부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화당의 팀 후얼스캠프 연방 하원 의원은 오바마 케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수차례 경고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시행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는 첫 달 3개월 동안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시스템 가동 시작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풀이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추방 우선 대상은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인데요. 2013년도 현재까지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의 범죄 전과는 마약이나 살인, 강도보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어제 발표한 추방 대기자 범죄 전과 유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6월 말 현재 범죄 전과 이민 수감자 16,800여 명 중 음주운전 전과자가 1,100여 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전체의 7%에 해당됐습니다. 다음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가 600여 명이었고 마리화나 소지자가 300여 명이었습니다. 이 밖에는 코케인 소지, 폭행, 절도, 강도, 그리고 살인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범죄 전과 기록 없이 이민 구치소에서 추방 대기 중인 이민자는 1,400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6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7%와 비교하면 무려 15%포인트가 증가한 것입니다. 단순 이민법 위반,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지적됐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11월 2달 동안 지하철 결행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보수공사를 진행하지만 지하철 단축 운행이나 결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웹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는 4일까지 지하철 N, Q 노선의 맨해튼 운행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수공사로 인해 중단됩니다. N 노선은 퀸즈 디트마스 블로바드에서 퀸즈보로 플라자역, 브루클린 스틸웰 애비뉴에서 코트 스트릿 역에서밖에 운행되지 않습니다. Q 노선은 브루클린 노선에서는 운행하지만 맨해튼에서는 운행하지 않으며 D, F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 노선은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의 운행을 오후 8시에서 9시에 중단합니다. 7번 전철 역시 타임스퀘어에서 퀸즈보로 플라자역 주말 운행을 중단합니다. 해당 기간은 10월 12일에서 13일, 19일에서 20일, 26일에서 27일이며 11월에는 9일에서 10일, 23일에서 24일입니다. 하지만 승객 편의를 위해 결행 날짜에는 버넌, 잭슨, 퀸즈보로 플라자역 사이에 무려 셔틀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웹사이트 서비스 변경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원하는 노선의 운행이 중단됐을 때 대안도 제시해 승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미리 대비하고 발빠른 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뉴욕주가 토네이도 경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27일 뉴욕주 토네이도 경보 시스템 구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서명과 함께 발효되는 이 법안은 그동안 뉴욕주에 발생한 허리케인, 홍수,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내년 3월 1일까지 학교와 소방서 등 주 1원 건물들에 토네이도 사이렌을 설치해야 할지 여부를 분석해 뉴욕주 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드는 비용과 재원도 뉴욕주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안은 사이렌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소셜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토네이도 경보를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1950년 이후 407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69%가 뉴욕을 강타했습니다. 최근에는 빈도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986년 이후에는 278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300여 명이 다치거나 사망했으며 수천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루하고 피곤할 것 같은 장거리 비행. 그러나 하늘 위에서 최고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끼며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면 한번 타보고 싶은데요. 대한항공의 고품격 1등석 서비스가 아시아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두바이 아난타라팜 리조트에서 월드 트래블 어워드 2013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대한항공은 아시아 최고 1등석 서비스 항공사상을 수상하면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한항공의 이번 수상은 세계적인 명품 좌석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코스모 스위트 등 VIP를 더욱 VIP답게 하는 대한항공의 1등석 서비스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코스모 스위트는 180도 수평으로 펼쳐지는 아늑한 침대형으로 넓은 공간이 편안한 휴식과 자유로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A380 항공기 1층 전방에 12석의 코스모 스위트 좌석에는 다양한 칵테일 바와 하늘을 나는 호텔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격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산 명품 한우, 토종닭 등 최상의 식재료로 만든 기내식을 제공합니다. 한편 월드 트래블 어워즈는 영국의 여행 운송 콘텐츠 제공사인 월드 트래블 그룹이 제정한 상으로 전 세계 여행, 관광, 항공업계 종사자 투표로 항공뿐 아니라 공항, 호텔, 관광 등 분야에 대해 지역별로 수상업체를 선정해 수상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